콘따구리. 오늘의 강의는 골재의 표면 수율입니다. 구독자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표면 수율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골재의 함수 상태에 따른 수분의 질량 계산이라고 용어를 잡고서 봤는데요. 골재의 표면 수율, 또 함수율, 흡수율,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내용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이 글씨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골재가 있으면 골재 안에 전체적으로 수분이 완전하게 없는 상태, 절대 건조 상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건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요거는 골재의 일부 정도만 그 안에 습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죠. 또 요거는 우리가 표건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골재의 표면까지 꽉 차게 그 안에까지만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걸 우리가 표건 상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반적인 골재는 골재 외면으로 이렇게 물기를 머금은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레미콘사에서 골재를 야적할 때 야적장 위에 보면 스프링클러가 있거든요. 그 스프링클러는 이제 촉촉하게 열도 식히고 그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수분 상태일 때가 제일 많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 하기 전에는 공기 중 건조 상태, 이럴 때가 제일 많습니다. 흡수량이라 그러면 절건 상태에서 표건 상태까지의 물을 머금은 상태를 흡수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그 품질 관리자가 현장 시공을 위해서 레미콘사에서 이제 배합을 잡잖아요. 그 배합 시험을 할 때 골재를 표건 상태, 요 골재 외면까지 꽉 차게 물을 머금은 상태, 요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골재 외면으로 물이 머금은 상태일 때는 표면에 수량이 있으니까 표건 상태보다 물이 많은 상태고요. 또 이렇게 약간 건조한 상태가 되면 표건 상태보다 물이 조금 적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레미콘사에서 믹싱을 할 때 그 품질 관리자가 배합했던 그 표건 상태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기 중 건조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수분 상태가 되거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골재의 표면 수율 상태를 조사를 해서 표면 수량이 많으면 물을 배합수를 조금 집어넣고, 또 공기 중에 건조 상태인 것처럼 표건 상태보다 물이 적으면 더 많은 물을 집어넣어야지만이 품질 기술자가 만들 때 배합을 할 때 배합 실험 시에 이렇게 표건 상태로 했던 거랑 똑같은 상태의 품질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품질 기술자는 시방 배합을 잡아놓지만 레미콘사는 그때마다 현장 배합에 맞춰가지고 배합을 실시하게 됩니다. 레미콘사에서 이제 레미콘을 만들어가지고 에지테이트라고 하는 레미콘 트럭에 6세제곱미터의 레미콘을 싣고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도착해서 이렇게 현장 배합표를 공사 담당자한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굵은 골재 치수는 얼마며, 압축 강도는, 설계 압축 강도는 얼마고, 또 슬럼프치는 얼마인지, 공기량은 얼마로 했는지, 물은 얼마, 장골재, 굵은 골재,
혼화제는 어떻게 썼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적은 표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 위에 게 이제 시방배합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물이 157kg을 1세제곱미터를 만드는 데 넣었어요. 그런데 현장 배합은 120kg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물을 줄였다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상태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수변 상태가 됐다면 물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57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재보니까 골재 바깥으로 물이 많이 머금고 있더라. 그러면 그만큼 표면수율만큼 줄여서 하니까 이런 실험할 때 120만큼이 된 거죠. 지금 이 정도 같으면 37kg을 세제곱미터당 줄였기 때문에 어마하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그만큼의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시방배합에 맞춰놓은 품질교수자가 맞춰놓은 시방배합에 현장에 레미콘사가 갖고 있는 골재의 표면수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정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콘크리트에서 한 7, 80%는 골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장골재도 있고 굵은 골재도 있지만 어쨌든 골재의 품질이 레미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겠죠. 또 그 골재에 대해서 이 뭐 외기온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위에 스프링클링 시스템에 따라서 물을 줬을 때 골재 표면수를 갖다가 관리해서 오퍼레이터가 적정하게 맞추는 거, 그게 사실상은 품질 관리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골재는 통상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야적을 하기도 하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사일로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골재 저장 설비, 즉 우리가 이제 함수율 관리 때문에 골재 저장 설비 중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느냐면 우수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가. 또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적당한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함수율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또 골재 저장 설비 중에 바닥에 단단한 바닥으로, 즉 콘크리트 바닥이죠. 그래서 바닥에 토사가 골재랑 혼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또 규격별 골재별로 해서 잘 칸막이 혼입 방지해서 칸막이가 잘 설치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도 저장 설비의 중요한 관리 포인트죠. 또 일일 최대 출하량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가 하면 됩니다. 레미콘사마다 일일 최대 출하량이 다르긴 하지만 일일 출하량이 뭐 한 3,000이다 그러면 3,000 세제곱미터를 만들 수 있는 골재에 대해서 표면 수량 변화를 미리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배합 조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최대 출하량에 맞는 거기에 골재도 그만큼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관리에 의한 상부에 살수 장치가 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스프링클러 시스템입니다. 또 5개 설치돼 가지고 이제 BP로 이렇게 믹서로 벨트 컨베이어를 올라가는데 이 네 번째 사진처럼 외부에서 우수가 들어와서 이 골재 컨베이어 벨트에 우수가 침투되면 표면술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수로부터 보호되어 있는가. 또 벨트 컨베이어 시설이 파손되어 운반 중에 재료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염려는 없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표면수율 측정은 잔골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이상 하고요. 굵은 골자는 1번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보정하고 있는 거죠. 보통 잔골재의 표면수율은 한 2 내지 7% 수준입니다. 물론 부순 잔골재가 천연 잔골재, 천연 모래죠. 그거에 비해서는 표면수율이 좀 작긴 합니다. 만약에 잔골재의 표면수율이 10% 이상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눈에 띌 정도로 수분이 출출출출 흘러내리는 양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 내지 7% 수준입니다. 굵은 골재는 잔골재에 비해서 표면수율 변동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골재 같은 경우는 입자가 작아서 그 사이에 물이 많이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져야 있지만, 굵은 골재 같은 경우는 살수를 하게 되면 바로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뒤치를 통해 가지고 배수가 되고, 골재에 머무는 표면수율은 거의 큰 변동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25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면수율은 대체로 0.5에서 1.0% 정도입니다. 위에 잔골재 표면수율 2 내지 7%보다는 많이 적은 상태죠. 이러한 표면수율의 보정은 어디서 하냐면 믹싱하는 옆에 보면 오퍼레이팅 룸이 있죠. 2층에 있습니다. 운전장치에 거기 보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를 조정해서 표면수율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잔골재 표면수율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KSF인데 KSG로 되어 있네. KSF2509에 잘 나와 있고요. 이게 시험용 기구입니다. 저울이죠. 2kg 이상 눈금량은 0.1g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이용하고요.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000ml 이런 원추형 몰드 또 다진 봉을 이용하게 됩니다.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400g 이상을 채취하고요. 함수랑 비례가 없더라도 2번 나눠 가지고 각각 1회의 시료로 합니다. 시험 방법은 여기는 지금 질량법을 표시했는데요. 질량법에 의해서 M1, M2, M3 그렇게 질량을 측정해서 시료에서 취한된 물의 질량은 M1 플러스 M2 마이너스 M3가 돼서 계산할 수 있죠. 다음은 표면수율.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표면수율이니까 표면수율 H의 계산법입니다. H는 M1-M, M-MS 곱하기 100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MS는 DS분의 M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면수를 계산해서 레미콘사에서 믹싱할 때, 그러니까 계량해서 할 때 잔골재나 굵은 골재 표면수를 보정하게 되겠죠. 제조 단계에서 골재 관리,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 중에 골재, 잔골재, 굵은 골재 모두 포함해서 점유율이 한 7-80%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의 온도 2도를 변화시키면 콘크리트 온도가 1도 정도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재 온도 변화를 해서 콘크리트 타설 온도를 변화시키는 게 적절하겠죠. 골재 저장 시에는 지붕이나 덮개를 상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직사광선 피하고 상부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물을 뿌려서 기화열에 의해서 골재 온도가 하강하도록 하고요. 살수할 때는 골재의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균일하게 해야 됩니다. 균일하게 돼서 표면수가 측정을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균일하게 가급적이면 살수를 해서 골재 저장소의 배수 설비와 살수 설비를 잘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골재가 햇빛의 노출 상태로 취급할 경우에는 보통 대기의 외기 온도보다 5 내지 8도 정도 더
온도가 높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물을 뿌려서 기화열에 의해서 온도를 조정하게 되면 그런 수분 상태에서 온도를 1도 내지 5도 정도를 대기 온도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재 표면 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